매틀랩과 함께하는 딥러닝 4주 완성 부트캠프 제 마지막 시간으로 매틀랩으로 시작하는 강화학습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그런 내용은 로봇을 제대로 걷게끔 하는 데 있어서 강화학습이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소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강화학습에 대한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전통적인 제어의 접근 방법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로봇을 걷게끔 하는 데 있어서 강학습 모델 개발의 예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학습은 머신러닝의 하나의 서브셋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머신러닝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레이블되지 않은 데이터를 사용하는 비지도 학습입니다. 클러스터링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 레이블드 데이터를 사용하는 지도 학습입니다. 클래시피케이션과 리그레션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화학습은 에이전트가 환경과 주고받는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되고요. 제어 및 디시전 메이킹 분야에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 강화학습은 트라이얼 앤 에러를 통해서 행동을 학습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복잡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딥 뉴럴 네트워크 아키텍처가 사용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러면 강학습의 적용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게이밍 분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강학습의 피저빌리티를 보여준 분야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몇 년 전에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대결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AI의 중요성을 알려준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 외에 자율주행, 제어 및 로봇 분야에 적용될 수 있고요. 오늘은 로봇 분야의 강학습 적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을 똑바로 걷게끔 하는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 로봇의 움직임에 대한 시퀀스마다 모터에 대한 커맨드를 적절하게 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적절한 모터의 커맨드를 통해서 로봇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걷게 되게끔 학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제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제어에 어떤 시스템이 있다면 이 시스템의 액션이 시스템에 반영이 되면 시스템은 비헤이비어의 어떤 아웃풋을 내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비헤이비어를 얻기 위해서 어떤 액션을 시스템에 주어야 되느냐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비헤이비어를 얻기 위해서 액션을 결정하는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헤이비어를 관측한 값을 레퍼런스와 비교해서 그 차이를 컨트롤러의 입력으로 주게 되고요. 컨트롤러는 이를 기반으로 액션을 결정하게 됩니다. 즉 실제 시스템의 비헤이비어와 레퍼런스 간의 차이를 이제 비교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비헤이비어의 피드백을 이제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전통적인 제어의 접근 방법을 통해서 로봇을 걷게끔 하는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에 카메라를 비롯한 다수의 센서가 있다면 이 센서로부터 관측값을 얻게 될 거고요. 또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특징을 추출하는 과정이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메라에서 얻은 특징과 다른 센서 데이터를 이제 퓨전을 해서 어떤 상태를 추정하게 되고요. 이 추정된 상태가 컨트롤 시스템의 입력으로 보내져서 컨트롤 시스템은 모터의 커맨드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컨트롤 시스템의 내부를 좀 더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일 먼저 각각의 어떤 토크를 결정하는 커맨드가 내려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로봇을 똑바로 걷게끔 하는 거라면 로봇의 어떤 움직임에 대한 트래젝토리를 반영해서 이런 모터가 컨트롤 되게끔 해야 될 거고요. 또 이 로봇이 넘어지지 않게끔 이 안정된 상태로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밸런싱 부분도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모터가 컨트롤이 되게끔 해야 될 겁니다.
사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게 되면 센서로부터 관측값을 얻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제일 마지막 모터 커맨드가 나가기까지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만약에 이런 복잡한 과정을 하나의 블랙박스로 모델링을 해서 어떤 센서로부터 어떤 관측값을 블랙박스에 입력으로 넣게 되면 그 블랙박스에서 적절한 모터 커맨드를 내보낼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설계를 해야 될까요? 강학습이 이런 식의 어떤 복잡한 문제를 굉장히 간략화해서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접근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강학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리차드 서튼과 바투는 강학습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강학습은 무엇을 할지를 학습하는 거다. 그리고 여기서의 그 무엇은 보상을 최대화하는 상황에서의 액션을 결정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학습자는 무엇을 할지를 직접 듣게 되는 것이 아니고 트라이 앤 에러를 통해서 보상을 최대화하는 액션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아지를 학습하는 과정과 이 강학습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비단 강아지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학습 과정과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강학습의 용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강학습은 이제 에이전트와 인바이러먼트, 환경이 주요한 요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은 에이전트의 관측값, 예를 들자면 뭐 조인트 앵글이나 액셀러레이션이나 뭐 속도나 카메라 등에 대한 어떤 센서의 데이터 값을 에이전트에 전달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에이전트는 이런 관측값에서 액션을 이제 매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측값에서 액션을 매핑하는 함수가 펄러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액션에 대해서 다시 환경에서는 직전 스텝에 에이전트가 취한 액션이 얼마나 잘했는지 정도를 파악을 해서 이런 리워드를 에이전트에 다시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에이전트가 어떻게 원하는 액션을 내보내게 되는지, 어떻게 강학습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펄러시라는 것은 관측값에서 액션을 연결시켜주는 매핑하는 함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강학습을 한다는 것은 누적 보상을 최대화하는 펄러시를 업데이트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강학습 알고리즘은 이런 펄러시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강학습의 워크플로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학습은 환경에 대한 디자인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보상에 대한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펄러시를 결정해야 되고요. 그러면 에이전트는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요 최적의 펄러시를 업데이트하게끔 학습을 해야 될 거고요. 이렇게 해서 원하는 그런 펄러시가 얻어졌다면 이제 디플로이 하는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러면 요 각각의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은 에이전트를 제외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환경은 에이전트에 요 관측값을 전달하게 되고요. 에이전트는 이제 그 관측값을 기준으로 액션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환경은 로봇이 걷게 되는 그런 것들을 가정했었을 때는 이 환경에서 뭐 로봇의 뭐 위치, 그다음에 움직임에 따른 여러 가지 뭐 속도 내지 가속도 값을 전달하게 됩니다. 오늘 예제에서는 29가지의 어떤 관측값을 에이전트에 전달하게끔 될 거고요. 에이전트는 이런 관측값을 기준으로 해서 액션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오늘 예제에서는 왼쪽과 오른쪽 다리에 이 발목과 무릎과 엉덩이에 이제 토크 값을 내보내게끔 되기 때문에
6가지 액션을 내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리얼한 환경과 시뮬레이션 환경의 트레이드오프를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즉, 에이전트가 학습을 하게 되는 환경이 실제 환경일 때와 또는 시뮬레이션 환경일 때 어떤 트레이드오프가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환경이 리얼한 환경일 때는 우리가 정확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에이전트를 학습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학습이 되지 않은 그런 에이전트, 여기서는 로봇이 될 수 있겠죠. 로봇의 움직임은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을 거고요. 또는 로봇의 파손이 발생해서 로봇의 수리와 그 다음에 다시 학습할 때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에이전트를 학습시킨다면 이 컴퓨터 환경에 따라서 이런 시뮬레이션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거고요. 예를 들자면 컴퓨터의 개수만큼 에이전트를 학습시킬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트레이닝의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실험 조건을 자유롭게 변경해 가며 학습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하게 학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정확도 부분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로봇의 학습 환경이 실제 환경과 차이가 있다면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원하는 그런 에이전트를 얻는데 어려움을 겪게끔 해주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가상의 환경이 실제 환경과 얼마나 유사하게 모델링 하는지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로봇에 대한 환경 부분을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예제에서는 피지컬 모델링을 통해서 로봇의 다이나믹스를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요 내부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화면 가운데 에이전트를 보고 계시고요. 오른쪽에 이제 로봇의 다이나믹스에 대한 모델링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른쪽과 왼쪽의 다리에 대한 모델링 부분이 있고요. 그 내부를 들어가게 되면 이런 식의 심스케이프 모델링을 통해서 이런 다이나믹스에 대한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센서 블록을 보게 되면 다양한 센서 데이터 값을 매저해서 에이전트에 보내는 그런 부분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보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은 특정한 상태에서 에이전트가 취한 액션이 얼마나 잘했는지를 그 값을 알려주는, 그 값을 리턴해주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보상을 제대로 설계하는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도메인 놀리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는데요. 오늘 예제에서 소개된 즉 로봇을 똑바로 걷게끔 하는 데 있어서는 다양한 보상의 컴포넌트들이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로봇을 제대로 걷게끔 하기 위해서 로봇의 전방향으로의 어떤 빌라시티가 반영이 되기도 하고요. 로봇이 똑바로 가게끔 하기 위해서 어떤 좌우측의 데비데이션을 맞게끔 해주는 페널티, 또 로봇이 넘어지지 않게끔 해주는 부분, 또 로봇이 가급적 오래 걷게끔 해주는 그런 것도 반영이 되어 있고요. 또 다음으로는 로봇의 움직임을 보다 더 자연스럽게 해주는 그런 컴포넌트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보상에 대한 부분은 이런 식으로 서버 시스템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이 안에서 매저된 값을 통해서 어떻게 보상을 결정할지를 이 블록을 통해서 모델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팔러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러시는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관측값에서 액션을 연결해주는 함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강학습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최적의 팔러시로 업데이트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이 강학습의 다양한 알고리즘이 이런 업데이트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죠. 강학습의 어떤 여러 가지 알고리즘 중에 크리틱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모델, 그리고 액터와 크리틱으로 구성되어 있는 모델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 액터 크리틱으로 구성되어 있는 모델을 가지고 어떻게 학습을 하는지를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개의 네트워크, 즉 액터와 크리틱 네트워크가 동시에 학습을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액터는
주어진 관측값에서 최선의 액션을 결정하게끔 학습하는 그런 네트워크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크리틱 네트워크는 주어진 이 관측값, 즉 스테이트와 액션이 입력으로 주어지게 되면 이 액션을 통해서 받게 되는 이 보상, 이 밸류, 이 가치를 이제 매저하게끔 업데이트가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정확한 크리틱의 이 가치 함수 예상에 따라서 이 액터가 최선의 액션을 결정하는데 반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가치, 밸류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이것은 어떤 에이전트가 현재 이후에 앞으로 받게 될 어떤 누적 보상의 서메이션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크리틱은 이런 정확한 가치 함수를 예측하게끔 업데이트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액터와 크리틱이 학습하는 과정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액터 네트워크는 이 관측값을 입력으로 받아서 액션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크리틱 네트워크는 이 관측값과 액터의 액션을 입력으로 받아서 가치를 예측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크리틱 네트워크의 업데이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즉, 현 이 관측값과 이 액션을 입력으로 받아서 이 밸류를 예측을 했는데요. 이 예측한 밸류와 그다음에 에이전트가 한 스텝을 진행을 해서 얻게 되는 보상과 그다음에 다음 스텝에서의 요 상태에 따른 가치를 반영을 해서, 즉 다음 스텝에서 받게 되는 가치와 그다음에 한 스텝 전에서 크리틱이 예측한 가치 간의 차를 가지고 이제 네트워크를 업데이트하게 되는 것이죠. 즉 벨마니케이션에 의해서 크리틱 네트워크를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확하게 크리틱 네트워크가 가치를 예측할 수 있다면 이런 가치 예측이 액터에서 액터 네트워크를 업데이트하는 데 반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로봇을 똑바로 걷게끔 하는 그런 문제를 DDPG 에이전트를 통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먼저 크리틱 네트워크와 포러시 네트워크를 설정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크리틱과 액터 네트워크로 구성된 에이전트에 대한 세팅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에이전트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리인포스먼트 러닝 디자이너를 이제 사용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리인포스먼트 러닝 디자이너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이 앱 탭에서 이 리인포스먼트 러닝 디자이너를 선택하시거나 또는 커맨드 창에 리인포스먼트 러닝 디자이너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화면에 보시는 하나의 앱이 나타나는데요. 먼저 앞서 말씀을 드렸던 환경, 미리 디파인되는 환경을 여기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 패널에 이 인브라는 이 환경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는 이 강학습 툴박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다양한 환경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에이전트를 이제 설계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뉴 패널, 뉴 탭을 누르게 되면 이 현재 환경에서 사용 가능한 강학습 알고리즘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저는 DDPG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DDPG의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있어서 히든 유닛의 개수를 128로 디파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에이전트 패널에 에이전트 DDPG가 보이고요. 오른쪽에는 전반적인 내용이 이렇게 화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저는 액터 네트워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에는 이 액터 네트워크를 보고 계신데요. 29가지의 관측값을 받아서 6가지 이 토크 값을 내보내는, 액션을 내보내는 그런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크리틱 네트워크를 보게 되면 2개의 입력, 즉 관측값과 요 액션을 입력으로 받아서 요 현재 액션에 따른 요 밸류를 예측하는 그런 모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 에이전트 패널의 오버뷰를 보게 되면 요 관측값과 액션에 대한 전체적인 오버뷰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를 보게 되면 액터와 크리틱에 대한
이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액터 네트워크와 크리틱 네트워크를 학습하기 위해서 러닝 레이트 등에 대한 파라미터를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모어 옵션을 보시게 되면 그 외에 옵티마이저를 비롯한 다양한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한 세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에이전트에 대한 설정을 하셔야 될 텐데요. 여기서는 뭐 샘플 타임과 디스카운트 팩터,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한 설정, 배치 사이즈, 그 다음에 익스피리언스의 버퍼의 랭스 등을 저는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DDPG에서는 익스플로레이션을 위해서 액션의 노이즈를 추가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도 아래에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에이전트가 디파인이 됐고요. 그러면 이런 에이전트를 앞에서 설계된 환경과 연결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전트를 학습할 때 만약에 다수의 어떤 컴퓨터나 뭐 클러스터 환경이 가능하다면 다수의 워커를 통해서 병렬로 학습을 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워커가 독립적인 환경에서 학습을 하고 요 실험 데이터를 에이전트에 보내주게 되면 에이전트는 이런 실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네트워크를 업데이트할 거고요. 다시 업데이트된 네트워크를 워커로 보내서 이런 각각의 환경에서 다시 실험 데이터를 얻어서 이제 학습을 이어가게 될 겁니다. 또한 에이전트와 크리틱을 업데이트하는 데 있어서 GPU가 가능하다면 GPU를 이용한 딥 뉴럴 네트워크 아키텍처의 학습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트레이닝에 대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래서 이 환경과 에이전트를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맥스 에피소드와 그 다음에 각 에피소드에서 스텝의 수, 그리고 에버리징할 그런 뭐 윈도에 대한 설정, 그리고 에피소드를 끝나게 해주는 부분에 대한 뭐 세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병렬 연산을 하게 된다면, 병렬 학습을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세팅도 가능합니다. 저는 여기서 어싱크로너스하게 그 다음에 익스피리언스를 보내게끔 하고요. 그 다음에 32스텝마다 이런 익스피리언스 데이터를 에이전트에 보내게끔 해주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학습을 하게 되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에서 이제 파란색은 매 에피소드마다의 리워드가 되겠고요. 그리고 빨간색은 이런 에피소드를 에버리징한 그런 결과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피소드가 이렇게 에피소드 넘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차적으로 요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의 보상값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학습이 완료가 됐다면 다음은 이 학습된 에이전트를 시뮬레이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된 에이전트를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하기 위한 파라미터를 설정한 다음에 실험을 해보게 되면 이 10번의 실험 과정에서 각각의 에피소드마다 에이전트가 마지막 단계에서 얻은 보상이 어떠한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실험을 했다면 이 실험이 리졸트라고 되어 있는 패널 아래 이제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학습의 한 예로서 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지금 현 단계에서의 시뮬레이션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봇이 비교적 요 X축 방향으로 제대로 걷고 있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학습에서 원하는 그런 결과를 얻어내는 것은 이 보상과 굉장히 직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보상을 얼마나 잘 설정하는지에 따라서 학습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상 설정에 따른 이런 이 학습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그래서 로봇을 똑바로 걷게끔 하는 그런 문제, 그런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보상을 X축 방향으로의 그런 속도만 반영하게 되면 로봇이 X축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이렇게 자꾸 넘어지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상의 이 Z축 방향으로의 어떤 초기 값에서의 차이, 데비에이션을 스퀘어를 반영해서 페널티를 주게 되면 그러면 로봇은 넘어지지는 않지만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걷지도 못하고 요 X축 방향으로 똑바로 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어색한 이런 이 로봇의 움직임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요 직전 스텝의 액션에 대한 어떤 레귤러라이제이션 이 파라미터를 컴포넌트를 반영하게 되면 로봇이 전보다는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걷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여기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X축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지만 요 X축 방향과 좀 이격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 우리가 원하는 방향과의 데비에이션 이 텀을 반영을 해서 페널티로 반영을 하게 되면 로봇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끔 이제 학습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로봇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끔 하는 데는 이렇게 다양한 컴포넌트를 반영을 해서 보상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로봇에 대한 에이전트에 대한 학습이 완료가 되면 이제 디플로이 단계로 넘어가야 될 텐데요. 이렇게 해서 학습에서 최종적으로 업데이트가 된 팔러시는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하드웨어에 이제 배포하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럴 때는 이 매스웍스에서 제공하는 자동 코드 생성 기능을 활용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즉, 매틀랩 환경에서 개발된 어떤 팔러시, 예를 들자면 딥 뉴럴 네트워크 구조에 대해서 자동 코드 생성 기능, 매틀랩 코더나 GPU 코더 등을 통해서 자동 코드 생성 기능을 통해서 타겟을 하는 디바이스, 예를 들자면 뭐 프로세서나 GPU 디바이스에 CC++ 그리고 쿠다 코드를 생성해서 디플로이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오늘 발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강화학습을 통해서 복잡한 제어 그리고 디시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알아봤습니다. 또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보상을 제대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매틀랩 시뮬링크는 강학습 모델 개발을 위한 전체적인 워크플로우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즉, 시뮬링크, 그다음 심스케이프 모델링 등의 툴을 통해서 여러분이 환경을 디자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딥 뉴럴 네트워크 아키텍처 설계를 통한 어떤 에이전트에 대한 디자인, 그리고 다양한 강학습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 에이전트를 학습을 시킬 수 있는, 즉 강학습을 위한 전체적인 워크플로우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